밤의 어둠 속에서 혹시 당신의 귓가에 이런 독한 속삭임이 들려온 적 있습니까? 한때의 맹수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만 남았을 뿐이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한때 자랑스럽게 솟아올랐던 깃발은 보이지 않고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감돕니다.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이 때문일까?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심각한 저주라도 걸린 걸까? 리에이서의 제이다. 병원 문은 마치 모욕처럼 느껴지고 파란색 약 하나를 삼키는 것은 더 끔찍한 항복처럼 다가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의 노예가 되었다는, 이제 다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침묵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 날것의 두려움. 그것은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순간 당신이 감히 이곳을 클릭했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전사입니다. 당신은 무력감에 선전포고를 했고 당신의 왕관을 되찾기 위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에 직면해 봅시다. 잠든 야수를 다시 깨울 수 있을까? 외부의 도움 없이. 대답은 예입니다. 단호한 예입니다. 물론 이것은 값싼 마법이 아닙니다. 재탄생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할 규율의 길을 감히 따른다면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원초적인 힘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잠재된 본능, 심리, 그리고 생물학적 힘에 의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남성적 힘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 혈류 개선 생명력의 기반 사실. 발기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자극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심장과 혈관, 그리고 음경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혈류 시스템이 정밀하게 작동해야만 가능한 고도의 생리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욕이 살아있어도 발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혈류가 막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만성적인 좌식 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장지방과 고지혈증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음경까지 혈류가 도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발기력도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런 경우 고가의 비아그라나 타다라필이 아니더라도 혈류를 개선하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중희 43세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바쁜 사업가였습니다. 빡빡한 업무 일정으로 이중희 씨는 하루 3끼를 모두 배달 음식으로 때웠고 운동은커녕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완전히 발기불능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중희 씨의 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혈관입니다. 그 진단 이후 이중희 씨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신선한 채소, 그리고 견과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재편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후 그는 아침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이 모든 것은 어떠한 약물 도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걸어도 음경으로 가는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이 활성화되고 산화질소 생성이 증가하여 자연 발기력이 상승합니다. 산화질소는 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화학 물질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바로 비아그라가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 심지어 춤추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튀김,
정제 탄수화물, 탄산 음료를 줄이고 비트, 시금치, 마늘, 연어, 다크 초콜릿 같은 혈관을 열어주는 식품을 늘리세요.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와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추천하는 공식적인 가이드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부산에 거주하는 현빈 3세 씨입니다. 그는 한창 결혼 준비 중이던 예비 신랑이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약혼녀와의 성관계 중 반복적으로 발기 유지에 실패하며 깊은 심리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복용을 권했지만 현빈 씨는 결혼 전에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혈류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물 한 잔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시작했고 동시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월 만에 체지방이 6% 감소하고 발기 지속 시간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현빈 씨는 이후 결혼 첫날 밤, 약 없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로서의 자존감 회복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발기는 심장과 혈관의 건강 지표입니다. 음경은 신체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혈류 상태의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발기력 저하로 먼저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결국 몸 전체의 혈류를 깨우는 것입니다. 운동, 식단, 체중 관리, 이것만으로도 발기력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 테스토스테론과 생명력의 비밀.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수면입니다. 아니, 그냥 잠자는 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밤은 그저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REM 수면, Rapid Eye Movement, 빠른 안구 운동 단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이자 몸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REM 수면 중에 남성은 특별한 생리 현상을 경험합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발기, 즉 야간 발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신경계와 혈관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생리적인 검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남성 호르몬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합니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깊은 수면 속에서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죠.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자주 깨는 환경 혹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엔 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낮 동안 피로감, 집중력 저하, 선교 감퇴, 발기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고리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5시간 이하로 자는 남성은 정상 수면을 취한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5% 낮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생성, 뼈 밀도, 심지어 사고력까지 관여하는 호르몬이며 발기 유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약물 없이 발기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고 7시간 이상 깊게 자는 것. 하지만 여기에는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늦은 저녁 카페인 섭취, 알코올 등은 수면의 질을 망칩니다. 특히 술은 일시적으로 잠들게 만들 수는 있어도 수면을 억제함으로써 남자의 밤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은우 39세 씨는 회계사로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시간이 평균 4.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이 없고 무엇보다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아침 발기가 사라지고 성관계 도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았고
특별한 신체 질환은 없었지만 수면 부족으로 인한 테스토스테론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고 커피도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으며 자기 전 따뜻한 샤워와 명상을 통해 수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3주 후 그는 다시 아침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 한 알 없이도 말이죠. 하나 더, 수면 중 무호흡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코를 골거나 자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발기부전을 초래하는 주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호르몬을 질식시키는 밤의 도둑입니다.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요약하면 좋은 발기력은 좋은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자는 사람입니다. 침실에서의 승부는 침대에서 얼마나 잘 자느냐에 달려있는 셈이죠. 3. 스트레스 관리와 자율신경계 잠재된 본능을 깨우다.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바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은밀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선교근 있는데 반응이 없다거나 평소엔 괜찮은데 꼭 중요한 순간에만 실패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긴장한 상태에서 그 기능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긴장, 공격, 스트레스 반응과 부교감 신경계 이완, 회복, 성적 기능.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발기는 부교감 신경의 작용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싸우거나 도망치려는 교감 신경 상태에 있으면 성기능은 자동으로 기능 정지 모드에 들어갑니다. 어떤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교감 신경계가 거의 상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 스트레스, 복잡한 인간관계, 경제적 불안,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은 모두 대화에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다 라는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그 순간 부교감 신경은 억제됩니다. 그 결과 몸은 성적인 자극을 받아도 이완 반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기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례를 보시죠. 이병헌 36세 씨는 서울에서 IT 업계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연봉도 높고 인정받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 감정이 끊기고 반응이 멈춘다. 처음에는 체력 문제라고 생각해 비타민 복용, 운동, 심지어 성기능 보조제까지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련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는 놀라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인해 뇌가 성적 기능을 억제하고 있었다는 것. 그는 이후 명상, 호흡 훈련, 감정일기 쓰기 등의 스트레스 완화 루틴을 도입했고 약 없이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닌 뇌가 나를 막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다시 남자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심리적 스트레스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반응을 통제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심지어는 무의식 속의 불안, 과거 경험의 트라우마, 파트너와의 미묘한 감정거리 등도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로 병원을 찾는 남성의 42%는 정신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심호흡 훈련입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이 과정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상의 효과입니다. 이는 실제로 심박수와 혈압,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까지 영향을 미쳐 관계 중 긴장을 풀고 집중력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신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매일 하나씩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요가, 명상 앱 활용, 반신욕, 라벤더 오일 같은 향기 자극까지. 이런 자극들은 뇌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며 반복될수록 신체는 이제 괜찮다, 이완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발기는 이완이 만든 예술이다. 흥분과 긴장이 아닌 편안함에서 비롯된 남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혈류, 수면,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발기력을 결정하는 진짜 요소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약 없이 정말 다시 가능할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남자의 발기는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총합입니다. 당신의 심장, 신경,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말고 당신의 몸을 다시 설계하세요. 당신 안의 본능은 아직 살아있고 단지 깨워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30일 변화 계획,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당신의 하루 루틴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약 없이 발기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정확히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루틴을 30일 동안만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아침이, 밤이, 그리고 자존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상시간은 오전 6시 30분. 햇빛을 마주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리듬을 리셋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 시계를 조율해줍니다. 기상 후 10분간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호흡하세요. 단순하지만 이것은 호르몬 스위치를 켜는 아주 과학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은 공복 유산소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20분만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지방 연소와 함께 혈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단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음경으로 가는 미세 혈관을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혈류는 매일 조금씩 개선되며 이는 곧 자연 발기력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샤워는 미온수에서 시작하고 마무리는 냉수로 전환해보세요. 이것은 콜드 샤워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교감 신경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음낭 부위를 찬물로 자극하는 것은 생식계에 아주 강한 자극을 주며 일시적인 혈류 증가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도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영국 남성건강연구센터에서도 임상적으로 검증한 루틴입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되 고단백과 저당질로 구성하세요. 달걀, 연어, 귀리, 시금치, 블루베리, 이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 푸드 플레이트입니다. 이런 식단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고르게 유지시켜 선교과 발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낮 동안은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펴는 루틴을 만드세요. 너무 단순하다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골반 주변의 혈류 유지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현대인의 발기력 저하는 대부분 엉덩이 근육이 눌려서입니다. 하루 10초씩 골반을 앞뒤로 굴려주는 동작 하나가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의 생명줄을 살리는 겁니다. 점심 이후 커피는 절대 금지입니다. 오후 카페인은 수면 리듬을 파괴하고 결국 테스토스테론 분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 대신 따뜻한 허브티, 특히 루이보스 차나 캐모마일 차는 스트레스 완화와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는 루이보스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 수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보고했습니다. 저녁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하체 운동, 즉 스쿼트나 런지는 단순히 다리 근육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고환과 음경 주변 혈관계를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하체는 남성 호르몬 분비의 중심이 되는 영역이며 정맥 순환 기능과 발기 강직도까지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의 운동을 꾸준히 한 남성은
발기 지속 시간이 평균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는 명상과 심호흡으로 침대에 눕기 전 5분만이라도 조명을 끄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심호흡하세요. 들이쉬는 숨은 4초, 멈추는 숨은 4초, 내쉬는 숨은 6초. 이 패턴은 실제로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맞추며 부교감 신경이 잠재성 기능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루틴을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발기력은 당신의 생활 의식 수준과 정확히 비례한다. 이것은 단순한 팩트입니다.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조절.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발기력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만약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직 당신의 하루에 독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독소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침대에서의 핸드폰일 수도, 혹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걷어낼 준비가 됐다면 당신은 약 없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 갑작스러운 무력감에 대처하기, 갑자기 발기가 안 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남성들이 입 밖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수백 번 외친 말입니다. 성관계 도중 또는 시작하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반응이 없다면 당황하고 불안하며 자괴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기라는 것은 예민한 심리와 자율신경의 결과입니다. 왜 이러지 망했다. 나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뇌를 스치기 시작하면 교감신경이 즉각 활성화되고 그 순간 발기 반응은 더욱 사라지게 됩니다. 뇌가 이것을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은 조금만 기다려줘. 긴장을 했나봐처럼 부드럽게 말하고 오히려 파트너와 스킨십을 유지하며 분위기를 이어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공유하기 파트너에게 말하기 부끄러운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오히려 숨기면 숨길수록 불신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성기능에 대해선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말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솔직한 공유는 친밀도를 더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 몸이 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좀 더 건강하게 회복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파트너는 회피가 아니라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성관계를 두 사람의 공동 경험으로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약 없이 성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약을 안 쓰고 성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만족도는 발기 지속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각, 호흡, 리듬, 눈맞춤, 감정 교류, 스킨십의 깊이.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만 진짜 만족감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오히려 너무 기계적인 성관계가 불만족의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기능의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성적 감수성의 확장입니다. 간단한 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를 시작하기 전 긴 스킨십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 이것은 단순한 전이가 아니라 뇌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몸을 성적 긴장에서 이완 상태로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하며 집중할 것. 빠르고 얕은 호흡은 성기능을 망칩니다. 실제로 성치료사들은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권장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면 뇌의 흥분 패턴도 안정되고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관계를 지속하려 하지 말고 순간을 즐길 것. 만족도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얼마나 서로 몰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성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유지라는 압박을 버리는 순간 발기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조루나 발기부전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은 당신이 고장난 게 아니라 당신의 뇌의 리듬이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조루는 흥분이 너무 빠르게 치솟는 것이고 발기부전은 흥분이 시작도 못하거나 유지가 안 되는 상태죠. 이 두 가지 모두 뇌와 신경계의 흥분 조절 시스템이 비정상화된 상태입니다.
약은 일시적 해결책일 수 있지만 진짜 해결은 뇌의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간단한 훈련으로는 케겔 운동, 호흡 훈련, 감각 연습, 즉 파트너 없이도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의학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전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이 문제를 외부로 돌리지 말고 더 깊은 내부 신호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불균형의 신호일 수도 있고 관계 속의 무의식적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회하는 남성들이 성적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기 비난에 빠지고 결국 진짜로 심리적 발기불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심리적 재설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을 바꾸고 남성성에 대한 내면의 인식을 바꾸는 것. 성은 기능이 아니라 교감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성기능이 아니라 자기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한 당신은 이미 그 회복의 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의 부름남자의 본능을 되살리다. 자, 이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삶을 약 없이도 다시 뜨겁게 살고 싶지 않나요? 조금씩 무뎌진 감각, 자신감 없는 눈빛, 멀어진 거리감. 모든 것은 무너진 몸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깨진 것이고 믿음이 흐려진 것뿐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피는 여전히 흐르고 열정은 가라앉았을 뿐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약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변화가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여정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람따라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정보 채널이 아닙니다. 이것을 당신의 가장 깊은 고민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은밀한 불안을 조금 더 솔직하고 뜨겁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혼자라 느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가 멀어지고 감정이 식을 때마다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언제나 이 자리에 조용히 숨어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지 클릭 하나이지만 우리가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작은 불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뜨거워질 준비가 되었다면 이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함께 걸어갑시다. 말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진정한 남자로 다시 서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기를 바랍니다.